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낡은 분식집 처마를 두드렸다. 나는 처마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배는 고팠다. 분식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새, 어묵 국물 끓는 소리.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아저씨.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28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등에는 아기를 업고 있었다. 손에는 김이 나는 그릇을 들고 있었다. 이거 드세요. 떡볶이 국물이었다. 빨간 국물에 어묵 몇 조각이 떠 있었다. 나는 그릇을 받지 않았다. 난 돈이 없소.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도 없어요. 그릇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사람은 먹어야 하잖아요. 배고프시면 내일도 오세요. 아저씨. 그녀는 등에 아기를 다독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낡은 앞치마, 달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 나는 천천히 그릇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전국 60개 계열사를 가진 회장이다. 내 이름 석자면 은행 문이 열리고 내 한마디면 수백억이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는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다. 내 아들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오늘부터 나는 거지로 위장한 시험을 시작했다. 이 여자가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 내 서재 아들 민준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말해. 나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누군데?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분식집? 네. 나이는 28입니다. 집안은? 그건 민준이가 말을 흐렸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말해봐.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형제는? 언니가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팔짱을 꼈다. 그래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거냐? 네. 더 있나?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미혼모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나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다. 결혼은 안 된다. 아버지, 이유를 대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내가 그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해야 하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 나는 비웃었다. 사랑은 돈 앞에서 변한다. 아버지, 너는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얼마나 쉽게 돈에 무릎 꿇는지,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닙니다. 민준이가 소리쳤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데? 저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현실을 봐라. 그 여자는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어. 빚도 있을 거고.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다. 우리 집안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아내였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얘기 좀 들어보는 게 어때요? 당신은 빠져. 당신은 사람을 숫자로만 계산해요.
아내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알아봤어. 나는 비서가 조사한 자료를 꺼냈다. 이수진, 28, 부모 사망, 언니 사망, 조그만 분식집 운영, 아기 양육 중, 빚 500만 원. 나는 자료를 책상에 던졌다. 이게 팩트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보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자료를 집어들었다.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팔짱을 꼈다. 안 된다.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는 거지가 되었다. 낡은 옷, 며칠 안 감은 머리, 떨리는 손, 완벽한 변장이었다. 비서 한 명만 대기시키고 나는 혼자 그 분식집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분식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 1층, 낡은 간판, 수진이네 분식. 나는 처마 밑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얼마 후 분식집 문이 열렸다. 아저씨, 그녀였다. 이수진,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사진으로만 봤던. 이거 드세요. 떡볶이 국물을 내밀었다. 나는 일부러 거절했다. 난 돈이 없소. 저도 없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래도 사람은 먹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 눈을 봤다. 맑았다. 거짓이 없어 보였다. 연기일 수도 있지. 나는 국물을 받았다. 고맙소.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국물을 마시며 가게 안을 관찰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들,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떡볶이 2,000원, 순대 3,000원, 어묵 1,000원, 김밥 2,500원. 가격이 너무 쌌다. 이 가격으로 장사가 되나? 가게 안에는 초등학생 2명이 앉아 있었다. 이모, 응. 수진이가 떡볶이를 가져다 줬다. 여기 떡볶이 하나요. 맛있게 먹어. 아이들은 떡볶이를 나눠 먹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설거지를 했다. 등에는 여전히 아기가 엎여 있었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아기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다. 능숙했다. 아기를 업은 채로 모든 일을 했다. 떡볶이를 젓고 어묵 국물을 끓이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 이모, 우리 돈이.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1,000원밖에 없어. 수진이는 웃었다. 괜찮아. 나머지는 다음에 갚으면 돼. 정말요? 응. 약속?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나간 후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외상장부인 것 같았다. 뭔가를 적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저렇게 착한 척하는 거 내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분식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점심시간.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다. 공사장 아저씨들, 회사원들, 학생들, 다들 싼 가격에 배를 채우러 온 사람들이었다. 이모, 여기 떡볶이 둘이요. 네. 수진이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떡볶이를 담고, 계산하고, 국물을 채우고, 여전히 등에는 아기. 아기는 깨어 있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엄마 등에서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남은 떡볶이를 봤다. 많이 남았다. 팔리지 않은 떡볶이.
그녀는 그것을 용기에 담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폐기하려나? 아니었다. 그녀는 용기들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 어귀로 향했다. 나는 뒤를 밟았다. 골목 끝. 그곳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수진이가 다가갔다. 점심 드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한 할머니가 웃었다. 우린 괜찮아. 그냥 좀 남아서요. 수진이는 용기들을 나눠드렸다. 드세요. 고맙구나. 노인들은 떡볶이를 받아들었다. 아가는 건강하고, 네, 잘 크고 있어요. 수진이는 아기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저것도 연기일까? 노인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는 것. 누가 보라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여기는 골목 끝이었다. 아무도 안 보는 곳. 그런데 왜? 그때 한 할머니가 나를 봤다. 저기, 아저씨도 배고프시면 오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봤다. 어제 그 거지 아저씨. 아, 아저씨. 그녀는 웃었다. 또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고맙소. 그녀는 용기 하나를 내게 건넸다. 많이 드세요. 나는 그것을 받았다. 따뜻했다.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수진이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나는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완벽한 연기일까? 저녁 시간. 나는 또 분식집 근처에 있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서 가게를 지켜봤다. 손님이 들어왔다. 취객이었다.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의자에 털썩 앉았다. 떡볶이,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수진이는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다. 취객은 그녀를 훑어봤다. 아, 네, 너 미혼모지? 수진이의 손이 멈췄다. 손님, 떡볶이 드시러 오신 거죠? 맞냐고. 미혼모냐고. 취객이 비웃었다. 애 아빠는 어딨어? 도망갔냐?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떡볶이를 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기요. 떡볶이를 내려놓았다. 야, 내 말 듣고 있어? 조용히 드세요. 수진이는 돌아섰다. 아, 아. 취객이 소리쳤다. 미혼모 주제에 건방지게. 수진이는 멈췄다.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카운터로 걸어갔다. 등에 아기를 더 꽉 안았다. 취객은 투덜거리며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왜지? 나는 왜 저 여자를 보호하고 싶은 걸까? 취객이 나갔다. 욕을 하며. 수진이는 테이블을 닦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테이블을 닦았다. 이미 깨끗한 테이블을.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기를 무릎에 내려놓았다. 미안해.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아기는 방긋 웃었다. 수진이는 그 얼굴을 보며 울었다. 소리 없이. 나는 밖에서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새벽. 나는 분식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잠이 안 왔다. 어제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우는 모습. 아기를 안고 우는 모습. 나는 골목을 걷다가 분식집 뒤편에서 소리를 들었다. 흐느끼는 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진이었다. 뒷문 앞에 앉아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울고 있었다.
언니, 그녀가 말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냥 혼자 말하고 있었다.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지? 언니가 시킨 대로 가게 지키고 아기 키우고. 그런데 언니, 그녀는 흐느꼈다.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미혼모라고. 애 아빠가 누구냐고. 나는 그냥 내 조카를 키우는 건데, 언니 딸을 지키는 건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맞다고 말해줘. 제발. 나는 숨을 죽이고 섰다. 조카, 언니 딸.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서에게 조사하라고 했던 내용이 떠올랐다. 아기 친부 미상.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수진이는 조카라고 했다. 언니 딸이라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분식집에 갔다. 손님이 없는 시간. 수진이는 카운터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저씨, 나를 보고 웃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배고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벽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다. 어제는 못 봤던.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사진 속에는 두 여자가 있었다. 수진, 그리고 수진과 닮은 또 다른 여자. 둘 다 웃고 있었다. 언니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갓난아기.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다. 언니 약속 지킬게. 수진. 나는 그 글씨를 읽었다. 약속? 무슨 약속일까? 아저씨. 수진이가 어묵 국물을 가져왔다. 여기요. 고맙소. 나는 사진을 가리켰다. 가족이요? 수진이는 사진을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네. 언니예요. 이쁘시구만.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지금은 안 계세요. 그렇구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수진이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언니가 이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았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언니는 요리를 잘했거든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항상 말했어요. 수진아, 사람들 배불리 먹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래서 가격도 싸게 받았어요. 돈보다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나는 국물을 마시며 들었다. 그런데 언니가. 수진이는 말을 멈췄다. 사고가 났어요. 작년에. 교통사고. 그랬구만. 그때 언니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참았다. 가게 지켜달라고. 아기 키워달라고. 둘 다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는 약속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국물을 다 마셨다. 잘하고 계시오. 수진이는 나를 봤다. 정말요? 그렇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오.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는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먹먹했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더 자세히 조사해. 그 언니에 대해서,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내. 오후, 나는 가게 근처 골목에 숨어 있었다. 수진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네, 김 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밀린 떡값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까지는 정말 힘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깊은 한숨. 나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사장 누구? 곧 답장이 왔다. 떡 도매상입니다. 밀린 금액 180만 원. 18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큰 돈일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역시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붙잡은 거겠지. 부잣집 아들. 결혼하면 빚 걱정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 나는 확신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그 여자 빚이 있더구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거냐? 네.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걸 모르겠냐? 아닙니다, 아버지. 민준이 말했다. 수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저를 거절했습니다.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뭐? 저는 계속 청혼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겨우 승낙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줍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말해. 이수진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받았다. 먼저 아기에 대해서 비서가 말했다. 친부 확인이 안 됩니다. 출생신고서상 모는 이수진이 아닙니다. 누군데? 이수진 씨의 언니 이수연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봤다. 수연은 작년 7월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아기는 생후 2개월. 수진 씨가 보호자가 되어 양육 중. 그럼 진짜 조카였구나. 그리고 이것. 비서가 사진을 내밀었다. CCTV 캡처 사진. 병원에서 찍힌 겁니다. 사진 속 수진이가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군가 확인 중입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수진의 표정이 어두웠다. 남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빨리 확인해. 네. 비서가 나갔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봤다. 채무네요. 병원비 350만 원. 도매상 180만 원. 가게 임대료 연체 120만 원. 총 650만 원. 작은 돈이었다. 내게는. 하지만 수진에게는 거대한 빚이겠지. 나는 창밖을 봤다.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진짜 조카를 키우고 있었다. 언니의 유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굴까? 왜 병원에서 만났을까? 이틀 후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투자자를 보냈다. 정체를 숨긴 채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분식집에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지켜봤다. 안녕하세요. 투자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외식사업 컨설턴트입니다. 수진이는 명함을 받았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의 가게에 관심이 있어서요. 관심이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태블릿을 꺼냈다. 사장님 가게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좋고 단골도 많고 가격 대비 맛도 훌륭합니다. 이걸 체인화하면 성공할 겁니다.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체인화요? 네. 최소 30개 매장. 초기 투자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사장님은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계산기를 보여줬다. 1년 후 예상 수익입니다.
최소 2억. 3년 후에는 10억도 가능합니다. 수진이는 화면을 봤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큰 숫자들. 그녀의 평생 빚보다 훨씬 큰. 어떠세요? 투자자가 물었다.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죄송하지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도 놀랐다. 왜? 그러시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진이는 가게를 둘러봤다. 낡은 의자들, 오래된 테이블, 벽에 붙은 사진. 이 가게는요. 그녀가 말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자리예요. 수진이는 사진을 바라봤다. 언니는 이 가게를 사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아이들 배불리 먹이고 그게 전부였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녀는 투자자를 봤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언니처럼 이 작은 가게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밥 먹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투자자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사장님, 지금 빚도 있으시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괜찮아요. 수진이가 웃었다. 천천히 갚을 거예요. 제 속도로요. 언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투자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남기고 나갔다. 나는 그를 만났다. 어떻게 됐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언니의 유산을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억, 10억? 그런 돈을 거절했다. 언니의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내 세계관이 흔들렸다. 사람이 정말 돈보다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나는 동네를 걷고 있었다. 여전히 거지 행색으로 골목 입구에서 할머니 몇 분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진이 참 기특하지. 그러게 혼자 애까지 키우면서. 나는 멈춰섰다. 아니, 그게 미혼모라며? 한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야.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조카야. 조카? 응. 수연이 딸. 수연이가 누군데? 수진이 언니.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때 수연이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었어. 그래서 수진이한테 부탁했대. 아기 키워달라고. 가게도 지켜달라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그 약속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사람들은 미혼모라고 수군거리고 빚도 많은데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더라고. 참 기특한 아이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게 이해됐다. 수지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아기는 언니의 아이. 그녀는 언니의 유언을 지키고 있었다. 가게를 지키고 조카를 키우고 그게 전부였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병원 CCTV에 그 남자 확인됐나? 네, 회장님. 보험 담당자입니다. 언니의 병원비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빚은 언니의 병원비. 남자는 보험 담당자. 수지는 그저 언니의 빚을 갚고 있었다. 조카를 키우고 있었다.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오직 약속 하나 때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내가 틀렸구나. 완전히 틀렸어. 3일 후 분식집 앞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건물주가 와 있었다. 중년 남자, 비싼 옷을 입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이수진 씨. 네. 수진이가 나왔다. 아기를 업고 이번 달로 계약 끝입니다. 네. 갑자기 왜요?
이미지 관리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차갑게 말했다. 애 있는 여자가 가게 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신경 쓰고요. 수진이는 얼굴이 하얘졌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위약금 드릴게요. 건물주가 수표를 내밀었다. 이걸로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저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어요. 언니가 시작한 곳이에요. 그런 감상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건물주가 손을 저었다. 다음 주까지 비워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미혼모래. 애 아빠는 어딨대? 쯧쯧.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걸어 나갔다. 잠깐. 건물주가 나를 봤다. 당신은 누구요? 손님이요. 나는 수진 앞에 섰다. 이 가게 단골이요. 거지가 무슨 단골이야. 건물주가 비웃었다. 비켜요. 이 여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요. 뭐? 미혼모가 아니요. 조카를 키우는 거요. 언니의 유언을 지키는 거요. 건물주는 코웃음 쳤다. 거지 주제에 아는 척은. 그가 나를 밀쳤다. 나는 비틀거렸다. 넘어질 뻔했다. 그때 수진이가 나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이 사람은 손님이에요. 수진이가 건물주를 봤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뭐? 손님이든 누구든 사람을 함부로 밀치면 안 돼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건물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 쫓겨나는 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수진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 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녀는 나를 일으켰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나는 그 눈을 봤다. 맑은 눈, 떨리지만 굳은 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구나. 거지든 회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구나. 사람 자체를 보는 거구나. 허튼 소리 그만하고. 건물주가 손을 저었다. 다음 주까지 비워요. 안 그러면 강제 퇴거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갔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울지 마시오. 아저씨, 괜찮을 거요. 어떻게요? 믿으시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반드시 해결될 거요. 3일 후 아침 분식집 앞. 수진이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수진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양복을 입은 나였다. 수진이는 나를 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수진 씨. 네, 나요. 나는 모자를 벗었다. 그날의 거지. 수진이는 눈이 커졌다. 아, 아저씨? 사람들도 놀랐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민준이가 내렸다. 아버지, 수진 씨. 민준이가 달려왔다. 수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무슨... 소개하지. 나는 민준을 봤다. 내 아들이요. 그리고 나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를 확인하러 온 아버지였소. 수진이는 입을 막았다. 회장님, 민준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시험하신 거예요. 수진 씨를. 수진이는 나를 봤다. 배신감이 담긴 눈으로. 왜 그러셨어요? 확인하고 싶었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그래서 거지로 위장했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알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제 알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릎 꿇지 않았다. 대신 행동했다. 비서를 불렀다. 서류. 비서가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당신 비청산 영수증이요. 네. 병원비, 도매상, 임대료 모두 처리했소. 수진이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 이 건물 매매 계약서요. 건물을 내가 샀소. 나는 건물을 가리켰다. 이제 건물주는 나요. 그리고 당신은 원하는 만큼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소.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가르쳐 줬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사람을 보는 법을. 나는 평생 숫자만 봤소. 돈, 계열사, 이익. 그게 전부였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나는 분식집을 봤다. 당신은 사람을 봤소. 거지든 학생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따뜻했소.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본 거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냥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언니의 약속을 지키고 조카를 키우고 이 모든 편견을 견디면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소. 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소.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를 깨우쳐줘서. 수진이는 울었다. 민준이가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요, 수진 씨. 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쓰실 줄은. 괜찮아요. 수진이가 웃었다. 눈물 속에서 이해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수진과 언니, 그리고 아기. 수연 씨. 나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당신 동생, 정말 훌륭하게 약속 지키고 있소. 안심하시오. 이제 내가 돕겠소. 6개월 후, 분식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리모델링하지 않았다. 빨간 의자도 그대로, 오래된 테이블도 그대로, 손글씨 메뉴판도 그대로.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가게 한쪽에 작은 공간이 생겼다. 아기 놀이방. 민준이가 만들었다. 자, 조심해. 민준이가 아기를 안고 놀이방에 놓았다. 이제 돌이 지난 아기는 방긋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민준아, 손님 받아야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민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로 갔다. 나는 가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평범한 옷을 입고 떡볶이를 먹으며. 회장님 맛있으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그렇소. 나는 웃었다. 역시 여기 떡볶이가 최고요. 주변 테이블에는 단골들이 앉아 있었다. 학생들, 회사원들, 노인들 모두 웃으며 밥을 먹었다. 이모,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외상이요. 또? 수진이가 웃었다. 다음에 꼭 갚아야 해? 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따뜻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아기의 돌잔치였다. 장소는 분식집,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이 작은 분식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학생들, 노인들, 단골들, 빨간 의자에 앉아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으며 아기의 돌을 축하했다. 축하해, 수진아.
할머니들이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웃었다. 우리 예쁜 아기. 건강하게 자라렴. 아기는 방긋 웃었다. 민준이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랑해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뭐가요? 나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 봤소. 나는 수진을 봤다. 하지만 저 아이가 가르쳐 줬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모두 나를 봤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오. 그리고 특히 나는 수진을 봤다. 수진 씨, 네, 회장님. 나는 부자였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전국에 60개 계열사를 가졌소. 돈도 많았소. 권력도 있었소. 하지만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는 가난했소. 사람을 볼 줄 몰랐소. 사랑이 뭔지 몰랐소. 진짜 가치가 뭔지 몰랐소. 나는 수진에게 걸어갔다. 당신 덕에 처음으로 배웠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나는 허리를 숙였다. 고맙소.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이제 나도 여기 단골이요. 나는 웃었다. 앞으로 자주 올 테니 떡볶이 많이 만들어 두시오. 사람들이 웃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자리로 돌아갔다. 아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떡볶이를 먹었다. 빨간 국물, 쫄깃한 떡, 따뜻한 온기. 맛있소. 진심으로. 이게 진짜 맛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맛.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처럼, 내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처마 밑에서 떨지 않는다. 안에서,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다. 수진이가 창밖을 봤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언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속 지켰어. 나 잘했지? 빗방울이 창을 두드렸다. 마치 대답하듯이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수진이는 웃었다. 그리고 민준을 봤다. 아기를 봤다. 나를 봤다. 모든 사람들을 봤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모두.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분식집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따뜻하게 계속 빛났다. 동네의 등불처럼, 사람들의 안식처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수지는 오늘도 떡볶이를 끓인다. 민주는 오늘도 옆에서 돕는다. 아기는 오늘도 웃는다. 나는 오늘도 단골로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는다. 빨간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국물을 나누며 사람답게 끝.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